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라. 옛사람의 낡은 조언 같으신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가장 화려하게 자랑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성공, 끊임없는 비교, 타인의 좋아요 속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 바로 그 자랑이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빈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를 이룬 거인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도저 같은 인생으로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진짜 강함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랑이 결국 나를 어떻게 고립시키는지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한 그의 통찰을 전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이 채널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를 계속해서 얻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칼날, 바로 돈입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넉넉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부족하면 불안해지죠. 현대 사회에서 돈은 곧 능력의 증표이자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뤄냈다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다고 세상에 외치고 싶어 합니다. 그 달콤한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정주영도 젊은 시절 그 유혹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군 맨주먹으로 누구도 불가능하다던 큰 공사를 따냈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흥분을 참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떠들며 다녔지요. 이번 공사로 이만큼 벌었다. 이제는 나도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의 쾌감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그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공기의 흐름마저 달라진다는 것을요. 어제까지 함께 땀 흘리며 고생했던 동료의 눈빛에 미묘한 경계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던 친구의 마음속에 불편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시기와 질투라는 이름으로 무섭게 자라나 결국 가장 소중했던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들더군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 정주영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돈, 걸어다니는 지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십 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성공 인증샷을 보십시오. 주식 투자로,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들. 처음에는 모두가 환호하고 축하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축하는 곧 부담스러운 부탁으로 변질되고 순수했던 우정은 계산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복권에 당첨되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지요. 하지만 곧 연락도 없던 먼 친척들이 찾아오고 도와달라는 친구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이 되고 도와주면 더 큰 것을 바라는 상황. 그는 결국 사람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는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말았습니다. 돈이 그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히 삽니다. 그들은 돈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큰 저택보다 소박한 집을 택하고 화려한 명품 시계 대신 오래된 손목 시계를 찹니다. 왜냐고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써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흘러야 생명을 살리고 고이면 반드시 썩습니다. 자랑은 그 물길을 억지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댐과 같습니다. 돈을 자랑하면 내 마음도 썩고 관계도 썩어 문드러집니다. 반대로 그 돈을 조용히 흘려보낼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돈은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갑은 닫고 마음은 여십시오. 그것이 돈과 사람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차분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서정적인 음악으로 전환. 두 번째 칼날은 우리 모두가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 바로 건강입니다. 젊음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거뜬하고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강철 같은 몸이 나의 가장 큰 자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튼튼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멀쩡하다. 나는 태어나서 병원 신세를 져본 적이 없다.
그렇게 웃으며 떠들던 말들.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역시 젊었을 때 제 건강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튼튼하다고 자부했지요. 높은 산을 단숨에 오르고 거친 공사 현장을 종횡무진하며 사람들에게 나의 건강함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나니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조용히 지켜내야 할 소중한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술자리에서 건강을 과시하며 큰 소리치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쓰러지는 모습을요. 나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작은 병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주변을 더 놀라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랑은 언제나 세상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교만한 세월은 그 말의 약점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맙니다. 건강 자랑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단지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랑이 지금 아픈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병원 한번 안 가봤다는 그 한마디에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누군가는 더 없는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의 건강함이 타인의 불행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떠드는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땀을 흘리는 시간 속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절제하는 그 작은 인내 속에 진정한 강함은 숨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건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시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자랑하지 말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은 과시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조용히 지켜내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함은 목소리를 높여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활기찬 삶이, 당신의 맑은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감성적이지만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피아노 연주곡으로 전환, 세 번째 칼날은 어쩌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자 가장 큰 기쁨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걱정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딸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큰 상을 받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부모의 얼굴에 번져가는 자랑스러움. 저도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친 존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분, 그것은 분명 달콤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보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 자랑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멍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그 아이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얹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나는 더 잘해야만 한다.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 그 끝없는 부담감은 아이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올가매게 만듭니다.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자랑스러운 프레임 안에서 아이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집 아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그 잔인한 비교는 듣는 다른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내 아이에게는 불필요한 경쟁심과 교만함을 심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부모 스스로도 돌이킬 수 없는 덫에 갇히게 됩니다. 저 아이가 성공해야 내가 부모로서 인정받는다. 그렇게 자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은, 그리고 자식은 결코 부모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자랑은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부모의 가슴을 찌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배신감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인생들을 지켜봤습니다. 늘 자식을 자랑하던 이들이 시간이 흘러 아이의 문제로 인해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반대로 늘 아이를 믿고 조용히 지켜보던 부모가 세월이 흘러 자식에게도 세상에게도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모습을요. 자식은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지켜봐야 할 존재입니다. 자식은 과시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끝까지 믿어주고 묵묵히 응원해야 할 나의 사람입니다. 부모의 진짜 사랑은 화려한 자랑 속에서 빛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주는 그 조용한 격려 속에서 비로소 진짜 빛을 발합니다. 자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믿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단단한 믿음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련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서정적인 멜로디로 전환. 네 번째 칼날은 과거의 영광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젊은 날의 무용담입니다. 그 빛나는 순간들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거친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버텨냈던 날들, 남들이 모두 포기했던 일을 기어코 해냈을 때의 그 짜릿한 환희,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작은 성공을 거머쥐었을 때의 그 벅찬 감격.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 이야기들을 술자리 최고의 안주 삼아 꺼내놓곤 했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다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야. 내가 그때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알아? 그때는 그 말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며 서글픈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그 순간, 나는 현재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저당 잡힌다는 것을요. 이상하게도 젊은 날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일수록 지금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라는 시간에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니 빛바랜 어제의 이야기로 초라한 자신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과거를 떠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오늘이, 그의 묵묵한 걸음이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슬러 멈추려 하니 결국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업의 총수들과 존경받는 사회 어른들을 만나왔습니다. 늘 젊은 날의 싸움과 무용담을 영웅처럼 떠벌리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과거의 공을 묻어두고 조용히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무용담은 술자리 안주로 떠벌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조용히 새겨두고 오늘의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교훈이어야 합니다. 그 쓰라린 경험과 달콤한 성공의 교훈을 오늘의 걸음에 이어갈 때 그것은 비로소 진짜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풀어놓는 순간 그 힘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빛나는 이야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묵묵히 일구어 나가십시오. 사람은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빛나야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하고 의미심장한 분위기의 음악으로 전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칼날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본질을 파괴하는 가장 교활한 자랑입니다. 바로 인맥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 아는 사람이 많아. 저기 저 유명인과도 내가 예전에 밥 한 번 먹은 사이야. 내가 전화만 한 통 걸면 단번에 해결해 줄 사람이 있지. 인맥을 자랑하는 그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순수한 인연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도구, 즉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살아온 이 치열한 세상에서 수많은 이들이 인맥을 자신의 가장 큰 무기처럼 휘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곁을 돌아보면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맥은 자랑하는 순간 진짜 인연이 떠나갑니다. 사람은 결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자랑하는 순간 나는 상대를 내가 쓸 수 있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 소문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가 느낄 불쾌함과 배신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은 멀어지고 소중했던 관계는 그렇게 끊어집니다. 둘째,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스스로의 약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과 힘을 빌려야만 한다.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자신의 관계를 함부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묵묵히 도움을 받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할 뿐입니다. 셋째,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저 인맥 덕분에 성공한 거구나. 그 순간 내가 밤새워 흘렸던 노력과 땀은 모두 가려지고 맙니다. 내 모든 성취가 내 것이 아닌 듯 평가절하되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현대를 일구며 한 나라의 지도자부터 이름 없는 현장의 인부까지 정말 수많은 관계를 맺고 끊어왔습니다. 그 모든 인연은 제 삶에 더없이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순간 그 인연의 순수한 가치는 산산조각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인맥은 무엇입니까? 수백 개의 명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 계산 없이 내 옆에서 술 한잔 따라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내 사람,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반대로 인맥을 소중히 여기고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맥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흩어지고 감사하는 순간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 건강, 자식, 젊은 날의 무용담, 그리고 인맥이라는 인생의 가장 예리한 5가지 칼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어쩌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알겠다. 하지만 도대체 왜일까? 왜 이토록 자랑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를 조금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까지 나쁜 일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속이 텅 빈 항아리가 오히려 더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자랑은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할 때 그것을 외부의 인정과 박수갈채로 채우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 제발 나를 인정해줘. 이 외침의 밑바닥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랑은 결코 강함의 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약함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황급히 둘러쓰는 화려한 가면일 뿐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 건강한 운동인의 가면, 훌륭한 부모의 가면,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외로워집니다. 진짜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가장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독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장 아끼는 관계 속으로 스며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친구를 만나 최근에 이룬 성과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분명 축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듣는 친구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미묘하지만 피할 수 없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자랑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을 당신과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친구는 저렇게 앞서 나가는데 나는 지금 무얼 하고 있지? 그 순간 순수했던 대화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더 이상 공감과 위로가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열이 매겨지는 불편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서 피어나는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투, 그리고 시기,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한번 피어오른 이 작은 불편함은 관계라는 따뜻한 집에 생긴 아주 미세한 균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틈으로 계속해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다 보면 결국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이 가진 파괴의 메커니즘입니다. 저 정주영은 평생의 사업을 통해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늘 존경을 받으며 곁에 사람이 머물렀지만 늘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떠벌리던 사람은 어느새 주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랑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는데 왜 결국에는 모두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자랑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화려한 무대를 구경하기 위해 잠시 머물 뿐입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무대 뒤에서 땀과 눈물로 얼룩진 당신의 진짜 모습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조용해 보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관객이 아니라 동료를 모읍니다. 내 옆에서 함께 땀 흘려줄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줄 사람, 화려한 무대가 없어도 그저 나의 존재 자체를 믿어주는 진정한 내 사람을 곁에 두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묶입니다. 자랑은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모두의 탄성을 자아내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짙은 연기와 허무함 뿐입니다. 겸손은 모닥불과 같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은은한 온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을 가까이 모이게 만들고 오랫동안 따뜻하게 서로를 지켜줍니다.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랑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드러내는 가면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 진짜 강함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걸어가는 당신의 걸음이, 묵묵히 흘리는 당신의 땀방울이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자랑하고 싶을까? 정말 강해서인가?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인가? 그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자랑이라는 허술한 모래성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단단한 주춧돌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삶을 통해 돈, 건강, 자식, 과거, 그리고 인맥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랑은 하루의 환희를 줄지 모르지만 겸손은 평생의 평안을 남깁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오늘 배운 단 한 가지.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지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묵묵한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